자, 그러면 같이 봅시다. 자, 보시면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볼게요. 단문서 맞춰볼까요?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1번의 답은 4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국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뒤로 계속 가볼게요. 자, 보기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 나와 있죠. 가로 1번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1번 선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요. 기억을 통해 히읗 종성체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스물 히어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 스물 히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어랑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중세국어나 이런 애들은 현대어를 보시게 되면 스물 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스물 이거든이라고 하는 현대어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형태가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든이랑 비슷하게 이 어든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아마도 스물 한 다음에 여기 히읗이 있고 플러스해서 이어든 이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됐나요? 그러니까 숨어있던 히읗이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히읗 종성체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가로 1번의 1번 선지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 자, 중세국어에서 히읗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은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 히읗 종성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히읗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리고 스물 히어드는 스물의 말음 히읗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초성 자리로 이어 적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디귿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디귿 보시게 되면 뭐다? 효도 홈이라고 되어 있죠. 되나요? 근데 이게 보면 현대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효도 함이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그럼 얘를 현대국어를 먼저 좀 형태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얘는 효도하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플러스해서 뭐가 붙은 거야? 뭐가 붙은 거야? 명사형어미 미음이 붙은 거죠. 됐나요?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효도에다가요. 효도에다가 여기 하라고 하는 말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때 당시에는 명사형 어미가 음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옴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뭘 지켜줬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지켜줬기 때문에. 되나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지켜준다. 여기 오라고 하는 애가 왔다. 오는 양성이다, 음성이다, 양성이다. 그러면 앞에 오는 애도 양성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아래아가 온다. 그래서 효도하에다가 옴이 결합한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되나요? 자, 그리고 바로 3번. 다음은 리을과 리을의 현대어 풀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표기법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리을 보시게 되면요 공손호말이라고 돼 있죠. 공손호말 공슌이네. 고쳐 쓰면 되지. 공슌호말 되네. 이거랑 공손하물이 같대. 됐나요? 그럼 얘는 공손하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지금 명사형어미 미음 붙여준 거잖아.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죠? 명사형어미가 뭐가 온다고요? 음이 온다고 그랬잖아. 됐나요? 그러면 얘도 아마도 공슌 하에다가 옴 오고 나서 거기에 이 을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인 R이 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목적격 조사도 뭘 맞춰준다 그랬어? 목적격 조사도 모음 조화를 맞춰준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얘가 아래야, 얘도 이제 양성, 얘도 양성이니까 아래야 붙여서. 그래서 이어 적기 돼가지고 공슌 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면 공슌 홈에다가 플러스해서 R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공슌 호말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서 뭐다? 이어적기. 그리고 공손함을이라고 하는 현대어는 얘는 끊어적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가로 1번. 다음은 가나의 각 부분의 높임의 실현 요소와 대상 그리고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자, 높임의 실현 요소를 보시게 되면요, 가에서는요 니라 시리어드 어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높임의 실현 요소는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 주체 높임인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높임의 대상은 붙여, 높임의 종류는 주체 높임이다. 자, 그리고 보자바면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바였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니? 이 보자바면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거라고 했죠. 객체 높임. 이게 객체 높임이에요. 오 선생님, 전 삽잡잡 요것만 배웠는데,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면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준다 그랬잖아. 되니? 요 상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붙어 버린 거야. 이렇게 위로. 되니? 초성자리로 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원형이 요거였을 것이다. 아이고요. 색깔 헷갈린다. 그래서 아마도 기본형이 보다라는 말 어간에다가 플러스해서 선어머럼이 잡 얘가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면이라고 하는 됐어요? 어미가 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자바면 같은 경우는 선어말 어미가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가 얘다. 되나요? 요걸 적어주셨어야 되고요. 높임의 대상은요, 보시면 부처 옷 보자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풀이를 했더니 부처를 배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부처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되나요? 부처를 보면이 아니고 배면이라고 했으니까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잖아.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할 때 뭐라고요? 특수어휘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됐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객체 높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높임의 대상은 부처, 객체 높임 쓰시면 되고,
자, 1번 선지. 니라시리 언을과 말씀하실 거식 언을에서는 공통적으로 선어감이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부텨를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선지에서는 배면의 기본형 배다는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볼 수 있겠죠. 높임의 특수어휘. 그리고 보사바면 과 배면의 높임의 실현 요소는 다르다. 왜? 보사바면 같은 경우는 뭐다? 얘는 선어말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되니? 그에 반해서 배면은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2번 가로 2번. 다음은 3번 5번 선지와 관련하여 다말의 일부와 그에 해당하는 현대어 풀이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래서 태자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어를 풀이를 보게 되니까 태자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태자 시옷, 시옷이 관형격 조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현대어로는 의가 되겠습니다. 관형격 조사 의. 그래서 시옷하고 의가 써져 있으면 되고요. 마 보시게 되면요, 대왕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왕은 명사고요, 하는 혹격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왕이시여라고 해서 현대어역을 보면 대왕이시여라고 되어 있잖아. 대왕은 대왕 똑같이 그냥 대응하니까 그건 서로 소거하면 되는데 하가 그러면 이시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 조사입니다. 높임의 혹격 조사예요.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조사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작품들을 배우는데 그런 데서 이제 누구하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임금하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거는 이시여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는 거를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되죠. 알아봐야 돼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가로 1번. 다음은 보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가아 같은 경우는 위에 보기에서도 나오죠. 가아는 뭐다?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 보조사다. 자, 그리고 고5가 나와 있는데 고5는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 보조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가고가 아오로 바뀌는 환경은 뭐였다? 모음 또는 리을 뒤에 오면 아오로 바꿔서 썼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면서 그냥 채워넣기만 해도 돼요. 가로 2번. 다음은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의문문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이 포함된 문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억이 뭘까요? 얻는 약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얻는 약이 무엇인가? 현대어역을 보라고 잘 모르겠으면 현대어역을 보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의문사죠. 의문사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죠?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되는. 그러면 얘는 무스 것 고일까요? 무스 것 가일까요? 무스 것 고가 되겠죠. 됐어? 왜냐면 설명 의문문은 고오를 쓴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요, 기억이 포함된 문장은요,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 의문문이고요. 니은이 포함된 문장은요, 예 또는 아니오의 판정을 요구한다. 판정 의문문. 디귿이 포함된 문장은 어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 의문문. 자, 가로 3번. 가로 1, 2를 참고하여 디귿에 들어갈 의문 보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한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렴. 자, 디귿 보시게 되면요, 선야는 모음 야로 끝나는 체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맞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모음 다음에 오는 의문 보조사 고는 오로 바뀐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봤잖아, 그지?
모음 또는 리을 뒤에 오게 되면 가, 고가, 오가 된다 그랬으니까 오로 바뀌는 게 맞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디귿에 들어가 의문보조사는 고이다. 아니죠. 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지? 오가 들어가야 되죠. X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가 의문보조사는 오이다. 맞죠? 동그라미죠.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자, 그래서 지문 핵심 정리 부분 먼저 보시게 되면요. 형태소가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 분석. 명사는요, 혼자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자립 형태소고요. 용언의 어간, 어미, 조사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써야 한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다. 자, 그리고 체언 용언의 어간,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조사, 어미, 접사는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형식 형태소다. 형식 체크하시면 되고요. 단어는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고, 최소 형식이고요. 조사는 자립성이 없으나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어 단어로 인정하고,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으나 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어로 인정해준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번에서 5번 선지에 해당돼 제시된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나의 학습 활동에 옛말 사전을 활용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나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모음 체크하시고요. 뭘로 나타나는 실질 형태소다? 이거 읽기도 힘들죠. 남 요렇게 되는 거죠. 그 써져 있었잖아, 그지? 남과 조사 뭐가 얘 뒤에 요게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되는 거야? 남간이 된다고 그랬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바람에는 명사 바람과 조사애로 이루어진 말이다. 가말에는 명사 가말과 조사애로 이루어진 말이다. 자, 3번 선지 웰스의 뇌는 자립하여 쓸 수 없는 형태수다. 왜냐하면 뇌다라고 하는 말에서 뇌라고 하는 게 움직인다,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됐어요? 이거 어간입니다. 어간. 근데 어간은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쓸 수 없는 게 기본적인 거죠. 됐나요? 어간 혼자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립해서 쓸 수 없는 형태소고요. 밀세, 리을세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미죠? 어미는 당연히 자립해서 쓸 수 없다. 자, 그럼 물은은 명사 물과 조사 은을 이어서 적기한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물. 됐나요? 자, 그리고 물은 자립해서 쓸 수 있는 형태소다. 있는을 체크하시고요. 그칠세의 그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다. 왜냐하면 긋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나요? 끊어지다, 그치다.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간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칠세, 리을세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 왜? 얘는 어미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5번 문제. 다음은 니은 어니와 어느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2번 선지에서요. 어니는 어느의 주격조사 짝대기가 붙은 거다. 짝대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5번 선지에서 미음 어느에 사용된 어느는 현대국어의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옛말이고요. 그리고 어느는 보기의 어느 이에 해당한다. 됐죠? 넘어가서 자, 이제 보전시가 나왔습니다. 신계영의 전원사 시간. 자, 그래서 이거 답 먼저 맞춰볼게요. 1번의 답은 4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됐나요? 다 맞았나요? 다 맞았죠? 문제가 이렇게 하드하진 않았어요. 이게 물론 고3 거긴 한데 고3 것 중에서도 좀 쉽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계영이 전원사시가 보시게 되면 전원사시가 제목 자체가 뭐다? 전원, 농촌에서 보내는 사시,
사시사철, 사계절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다. 자, 그래서 상황 보시게 되면요, 화자가 사계절의 자연의 모습을 감상했다. 그리고 정성의 태도는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흥취를 느꼈다. 늙어감에 대한 안타까움, 이 정도가 나왔고요. 자, 1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풀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제6수의 내용과 시어의 의미를 통해 리을의 의미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6수. 아하. 동리의 국화핀이 중량이 거해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리에, 동쪽 울타리에 라는 얘기예요. 동쪽 울타리 아니면 마을 동쪽에 국화가 피니, 국화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요? 계절감을 나타내죠. 국화는 언제 핀다? 가을에 핀다. 그리고 중량이 거해로다. 중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되는 24절기 중에 하나예요. 중량절. 그래서 음력 9월 9일입니다. 이날에는 뭐 하는 거냐면 국화꽃을 가지고요. 국화꽃이 그때 피니까 국화꽃을 가지고 아이들은 국화차를 타고요. 어른들은 국화주를 담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들고는 머리에다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화꽃을 꽂습니다. 머리에 꽂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요. 왜? 산 위로 올라가면 태양하고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양기를 받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는 다 같이 뭐 하는 거야? 국화차와 국화주를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해 주는 겁니다. 됐나요? 한마디로 가을이라고 보면 돼. 별거 없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체로 빚은 술이 하마 아닌 익었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잘 익은 벼로 빚은 술이 하마가 설마라는 뜻이에요. 설마 아닌 익었느냐라고 돼 있잖아. 설마 안 익었겠느냐? 다 익었다라는 얘기고요. 아해야 자해환계로, 자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예요, 개. 됐나요? 꽃게와 황게, 누런 닭이죠. 됐나요? 그래서 누런 닭으로 안주장만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리을의 의미를 정리한 표래요. 자, 그래서 내용은요, 화자가 중양절을 맞이하여 올벼로 빚은 술이 다 익었는지 묻고 아이에게 안주를 장만하라고 한다. 시어의 의미, 자해는 꽃게, 황게는 털빛이 누런 닭을 의미하고요. 이는 안주를 장만하기 위한 식재료들이다.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자해도 그렇고 황게도 그렇고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미각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됐나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서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번 선지 보시게 되면요,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를 좀 볼게요. A 보시게 되면 이바 아헤드라라고 되어 있잖아.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설정했어요. 되는 청자 설정을 했고요. 이바 아헤드라. 그리고 여기서 아헤드라라고 해서 불렀잖아. 그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돈자에 불을 호자에서 돈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돈호법 사용됐고요. 새해 온다 즐겨 마라.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요. 헌사한 세월이, 헌사하다라고 하는 말도 종종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도 나온다? 관동절곡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헌사하다, 야단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여기서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 아사 가난이라, 소년, 나이 어린 것을 앗아간다. 되나요? 젊음을 빼앗아간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러니까 나 지금 순식간에 늙어서 새해 오는 거 싫어. 근데 니네 왜 좋아하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새해 즐겨 하다가 나도 역시 새해 오는 것을 좋아하다가 나이 먹는 거 좋아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지금 자신의 처지를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죠. 됐나요? 어느새 늙어버렸네 이런 얘기한다고. 요새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거울보다 말고 난 여기 백발 되게 많잖아.
흰머리 되게 많거든요. 지금 머리가 짧아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난 여기 많은데 난 그 신경 별로 안 쓰는데 우리 와이프는 되게 심란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야 어떻게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뭐가 그랬더니 나 여기 흰머리 나기 시작했어 그러는 거야. 근데 띠 뽑는데 한 3가닥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뽑아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쩌라고. 내가 나게 한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되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이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됐나요? 여자분들이 그런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무덤덤한 것 같은데 됐어요? 몰라. 우리 집은 그렇다고. 그래서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A에서는 긍정적 인식 없습니다. 이거 X고요. 보기는 그러면 긍정하고 있나요? 볼까요? 늙은이를 만나니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갑고 즐겁구나. 반가고 즐거우니 늙을 줄을 모를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여기서는요 표현 방법이 뭐가 나왔냐면 봐봐. 초장에서요 늙은이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뒷부분에서 반가고 즐겁고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치? 그러고 나서 중장 시작할 때 이 초장 마지막에 나온 이 말을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반가고 즐거우니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연쇄법입니다. 연쇄법.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동요 같은 거에서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길어 기름 기차는 빨라 비행기 높으면 백두산 뭐 이렇게 가는 거. 됐어요? 앞말의 구절 뒷부분을 따서 그 다음 구절의 앞부분으로 쓰고 역시 마찬가지 뒷부분을 따서 다시 앞부분을 붙이고. 됐어요? 요거 연쇄법이라고 하죠. 자 어찌됐건 간에 계속 보시면요 반가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를로다. 그래서 늙는 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대요. 친구를 만나서 좋은 거야. 그래서 비슷한 동갑내기를 만나서 진실로 늙은 줄 모라거니. 그래서 늙은 것이 그렇게 싫다고 생각이 안 되거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매일 만나서 같이 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되는?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 만나서 좋다 이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되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다음은 A의 종장의 현대어 해석을 바탕으로 화자의 태도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A의 종장.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죠. 현대어에서 우리도 새해 즐기다가 이 백발이 되었구나. 태도는요. 화자는 종장에서 백발이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늙는 것을 한탄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선지와 관련되어 있는 구풀 문제. 다음은 A와 보기에 화자의 태도를 비교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이봐 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헌사한 세월이 소년아사 가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새해가 오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화자가 새해가 오는 것을 즐기는 소년들에게 새해를 즐기지 말라고 훈계하는 거다. 보기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늙은이를 만나고 반가고 즐겁고야 라고 하는 데서 화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늙은이를 만나 기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5번 선지입니다. 강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한 인간을 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쭉 주르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 새해 오는 거 즐겨하지 마라. 새해가 오면 다시 또 봄이 오겠죠.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뒷부분에 진수이 잘못됐죠.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한 인간을 대비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X고요. 다음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그래서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수련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살을 대비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2수는 봄, 3수는 여름, 6수는 가을, 7수는 겨울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순환하는 순환 쓰시면 되고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화자도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므로 계절 변화에 따라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신장과 인공신장의 기능에서 나와 있었는데 어려운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거 답 맞춰볼까요?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서 13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문단별 핵심 정리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인체 세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생성하고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신장을 쓰시면 되고요. 신장의 네프론의 역할은요, 노폐물을 여과하고 여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을 재흡수한다. 재흡수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요. 자, 신장에서 여과 재흡수가 일어나는 과정, 혈압의 압력에 의해 혈액의 압력에 의해 노폐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이 사구체를 통과하고요.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를 얘기한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요.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얼굴 붓는 증상에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신부전증의 단계에 이른다. 신장을 이식하거나 인공신장에 의지해 혈액을 투석해야 한다. 투석. 자, 그리고 인공신장은요, 일종의 혈액 투석기로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하는 수단이다. 여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에서요. 인공신장이 노폐물을 여과하는 과정에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을 통과시킨다. 자,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혈액에서 투석액으로 이동하고요. 농도는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이 더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보다 크다. 농도는 이게 더 크다. 자, 그리고 무기염류 포도당 반투막을 중심으로 혈액과 투석액의 농도를 같아지도록 한다. 일곱 번째 문단. 실제 혈액 투석기의 특성. 중공사막을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3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하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 자, 그래서 2번 선지 보시게 되면 윗글에는 인공신장의 기능과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윗글에는 인공신장의 구조와 발전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아닙니다. 자, 3번 선지 윗글에 따르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맞죠? 그리고 윗글에서는 신장 기능의 이상이 다른 장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없습니다. 2번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신장에서 여과 재흡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나 쓰세요. 자, 그래서 신장에서 여과 재흡수가 일어나는 과정, 혈액의 압력 차이에 의해 노폐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이 사구체를 통과한다.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다. 자, 분자량이 큰 세포나 단백질이죠. 자, 그리고 사구체를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는다. 자, 그리고 노폐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이 보건 주머니에 모이고요. 그리고 세뇨간에 모인 노폐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중 필요한 물질은 재흡수되고요. 그리고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은 인체에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되고요. 그에 반해서 노폐물은 인체에 필요하지 않은 체크하면 되고요. 모세혈관 속으로 재흡수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노폐물이 방광에 모아져 오줌으로 배설된다. 자, 가로 2번.
1번, 5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그래서 1번 선지. 소변의 색이 노랗게 되었다는 것은 몸의 수분이 적다는 시거고요. 당이 소변에 섞여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당뇨병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5번 선지. 인체 세포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생성하고요. 몸이 늘 일정한 상태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폐물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가로 1번.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인공신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세요. 인공신장 일종의 혈액투석기다. 자, 그리고 체외에서 심장의 노폐물 여과 기능을 대신한 수단이다. 근본 원리는요, 물질의 무슨 차이? 농도 차이를 가지고 한다. 자, 가로 2번 1, 3, 5번 선지와 관련하여 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이 적절한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X. 1번 선지. 신장은 몸 안의 수분량에 따라 재흡수하려는 수분의 양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니은 인공신장은 몸 안의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이런 거 안 해요. X입니다. 3번 선지. 혈액 속의 요소 성분은 노폐물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자, 5번 선지. 니은 인공신장은 몸 안에 장착하여 계속 쓸 수 있다. 장착 못합니다. X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윗글을 바탕으로 혈액투석기가 노폐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그래서요, 혈액투석기가 노폐물을 여과하는 과정, 무엇을 사이에 두고?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요. 혈액과 투석액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노폐물의 이동 방향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농도는요, 노폐물이 있는 혈액이 노폐물이 없는 투석액보다 농도가 높죠. 부등호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열려야 되겠죠. 세포와 단백질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고요. 무기염류, 포도당 등 반투막을 중심으로 혈액과 투석액의 농도를 같게 만든다.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혈액에서 노폐물인 요소만 여과된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밑줄 친 단어 중 디귿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같아서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쭉 그냥 기호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디귿은 마고요. 1번에 마, 2번에 가, 3번에 라, 4번에 나, 5번에 다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페이지 164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잠깐 쉬고 할게요.